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미 동부 최초로 개척된 한인교회인 뉴욕 한인교회가 홈커밍 평화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9.11 테러 15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홈커밍 평화 콘서트가 뉴욕 맨하탄 114스트리트 브로드웨이 선상에 있는 브로드웨이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뉴욕 한인교회 개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9.11 테러에서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기획됐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세계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첫 사업이 이번에 9월 10일 날 진행이 되는 홈커밍 피스 콘서트인데 1921년 미 동부에서 최초로 개척된 한인교회인 뉴욕 한인교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이용보 뉴욕 한인교회 목사는 한인 이민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곳에서 열리는 음악회를 통해 큰 감동을 선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콘서트는 백혜선 씨가 음악 감독을 맡았으며 뉴욕 한인교회 출신 소프라노 이규도 씨, 바리톤 김성길 씨 등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뮤지션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 대선을 2달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가 역대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후보에 대한 승리 기대감보다 상대 후보에게 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양당 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가 서퍽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해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의 80%와 클린턴 지지자의 62%는 만일 다른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무서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양당 후보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는 트럼프 지지자의 29%, 클린턴 지지자의 27%만이 지지 후보 승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흥분된다고 답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트럼프 지지자의 40%는 클린턴을, 클린턴 지지자의 30%는 트럼프를 각각 강력히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응답자의 59%는 클린턴이 정직하고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지지자 중 25%가 이런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는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답한 응답자는 트럼프 지지자 20%를 포함해 전체 61%였습니다. 다만 지지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클린턴 쪽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제54대 대통령을 뽑는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는 이민 정책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에서 온 대학생 3명이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미국 횡단에 나섰습니다. 3,000마일 넘게 달려온 세 청년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에 도착했습니다. 올해로 벌써 2번째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전거를 탄 3명의 대학생이 팰리세이드 파크 위안부 기림비에 도착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과 일본의 전쟁 범죄의 실상을 미 전역에 알리기 위해 지난 6월 27일 LA를 출발해 뉴욕까지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한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10학년 세계사 과목에 위안부 주제가 포함되기로 결정된 만큼 뉴저지 등 다른 지역에서도 이 문제를 주목하길 원하는 바람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사의 과목에 컴퓨테이먼 이슈가 여기서도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들어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세 청년은 LA, 달라스, 시카고 등 들르는 곳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를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가장 어린 참가자인 김태우 군은 위안부 문제가 세계 인권 문제라는 점에서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그 미국 시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련이 있다고 보시고 단순히 저희 프로젝트를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A였던 어카운펜이 함께 동행해가지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함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젊은이의 값진 여정은 오는 7일 일본 총영사관과 UN 본부 앞에서
일본 정부의 범죄 인정과 진정한 사죄를 촉구하는 시위, 그리고 해단식을 열고 2달이 넘는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시 노동법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이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Know Your Rights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캠페인은 뉴욕주 노동법에 따라 시 조달업체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적정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원은 다양한 이민자 출신국 언어로 노동자의 권리와 적정 임금 제도, 임금 갈취 신고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홍보 전단을 제작해 시 전역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언론 매체 등에 배포합니다. 적정 임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이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부당 행위에 적극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고용주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감사원이 적정 임금 규정을 위반한 시 조달업체들로부터 거둬들인 미지급 임금은 1,800만 달러에 이르며 그 가운데 800만 달러를 피해 노동자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한편 현재 1,0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금 규모가 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소득층은 사법 처벌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청소년들까지도 예외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수수료 규정 불이익이 저소득층 소수계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있어 빈부와 인종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법률권익단체 청소년법률센터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벌금과 각종 수수료 때문에 사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가난한 성인 재소자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수수료 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난한 소수계 청소년들에게 집중돼 있음을 보여 빈부와 인종적 차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일 이와 관련해 법원 비용이 소수계 인종과 가난한 청소년 범법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를 보면 아칸소주의 13살 학생은 무단결석으로 벌금 처벌을 받았는데 이 벌금을 내지 못해 3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또 플로리다 16살 흑인 남성은 13살 때 교내에서 장난을 치다 교사와 부딪혀 폭행 혐의로 체포된 뒤 1년의 보호관찰령을 받고 보호관찰 감독 비용으로 $868를 내야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무료 한국 송금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의 한국으로의 송금이 지난해 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세계은행의 2015년 자료를 분석해 최근 발표한 국가 간 민간 송금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미국 한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돈은 29억 3,50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한 돈 1억 6,100만 달러보다 18배나 많은 것입니다. 또 지난해 미국 동포들의 연간 한국 송금액은 2015년 12월 기준 한국 외환 보유고 3,680억 달러의 0.7%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이어 제일 동포들의 한국 송금액이 17억 2,700만 달러로 두 번째였으며 중국에 사는 동포가 5억 4,200만 달러를 송금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타국으로 송금한 내역에서는 중국이 41억 4,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한국에 취업한 중국 동포들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으로의 송금은 1억 6,100만 달러로 규모로는 5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송금을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라 이민자들이 가족이나 자신의 계좌에 은행 등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이 배럴당 43달러 16센트로 하락했습니다. 원유 재고량 증가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이 최근 발표한 주간 원유 재고량 증가 통계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0월 인도분이 배럴당 43달러 16센트로 마쳤습니다. 지난 3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런던 ICE 선물 시장의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달러 35센트 내린 배럴당 45달러 54센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너지정보청은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 증가분은 230만 배럴로 분석가들이 예상한 92만 1000배럴을 2배 이상 넘었습니다. 디젤유,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량 증가분은 시장 예측치의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원유 정보 제공업체 젠스케이프는 오클라호마주 컬싱의 재고량이 8월 30일로 끝난 주간에 71만 4,282배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값은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금 가격은 5달러 70센트 오른 온스당 1,317달러 10센트로 마쳤습니다. 새로 개발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환자에게 효과를 보여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뇌에 축적되는 특정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파괴하는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최근 과학 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험 물질 아두카누맙이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아두카누맙은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물질로 1년 동안 치료한 결과 아밀로이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은 긍정적 효과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 전문가들은 이 약물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효능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 환자 40명은 두통 등 부작용을 호소해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연구진은 정확한 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기 위해 북미, 유럽, 아시아에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2,700명을 대상으로 이 연구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취리 대학의 알프레드 샌드록 박사는 이 약물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상을 없앨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산타모니카의 명소 캘리포니아 인클라인이 1년 넘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산타모니카시 정부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가로지르며 오션 애비뉴와 캘리포니아 애비뉴를 잇는 경사도로 캘리포니아 인클라인이 지난 4월 시작된 복원 작업을 마치고 오늘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새로 오픈한 도로는 기존보다 5.5피트 더 넓어졌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가 포함됐습니다. 또 보행자들을 위해 팰리세이즈 팍에서 바다까지 걸어갈 수 있는 보행자 도로도 설치됐습니다. 한편 1896년 처음 만들어진 이 도로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다는 뜻의 선셋 트레일로도 불리며 120년 넘게 산타모니카 해변의 명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7,000명의 관리직 직원을 감원시킬 예정입니다. 월마트 측은 전국 매장에 분포되어 있는 회계와 구매부서 일자리 7,000개를 3-4개월 안에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샤바넷 대변인은 월마트가 최근 고객 서비스와 식품 신선도 개선을 위해 매장에 더 많은 직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감원 대상자들이 고객 서비스 업무로 이동할 경우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월마트는 올해 초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로 인상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시키는 등 고객과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비키니와 달리 온몸을 가려주는 무슬림 여성들의 수영복을 부르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프랑스의 여러 해변에서 부르퀸이 착용을 금지하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여성이 무장경찰에 둘러싸인 채 옷을 벗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던 다른 여성도 경찰에 소환돼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은 무슬림 여성들을 위한 수영복, 이른바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Par rapport à notre religion, c'est une forme de pudeur qu'on met le burkini, tout ça. Après, c'est nos convictions et voilà, mais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친 부르키니는 여성의 신체 노출을 엄격히 금하는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몸매의 단점도 가려줘 일반 여성들의 구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For whatever reason, if it was for skin cancer, if it was for mums that, body conscious, if it was for whatever the reason, for a Muslim woman. 그런데 프랑스 해변 곳곳에서 부르키니 착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여성 차별의 상징으로 프랑스의 가치와 맞지 않고 극심한 테러 공포 속에서 종교색 짙은 복장이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Égypte, on vivre à l'égyptienne, on vivre dans le billard arabe, on vivre à la façon de là-bas, mais quand on arrive à France, il faut vivre à la française. Comme ça, on choque pas les gens, comme ça, tout le monde peut vivre comme ça. 무슬림 사회는 종교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알제리의 한 무슬림 사업가는 벌금을 대납해주겠다며 불복종 운동을 촉구했습니다. I decided to pay for all the fines of women who wear the burkini in order to guarantee their freedom to wear these clothes.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영복 디자인 가운데 하나일 뿐인데 금지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선 최근 들어 은행 강도를 연상케 하는 복면 수영복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一个是对人就是有一个保护作用，然后就是它跟中国的那个传统文化结合在一起，就是这个想法很好。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복면 수영복이 위협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착용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러 공포에 시달리는 유럽 곳곳에서는 프랑스의 부르키니 금지령에 동조하는 시각도 있어 부르키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달 31일 인용 보도한 시민권 기획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16년 집계에 따르면 독일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218개국 가운데 177개국을 사전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은 175개국, 미국은 174개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무비자 여행 가능국이 172개국으로 캐나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 포르투갈 등과 함께 공동 6위를 형성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성소수자와 지지자를 위한 워크숍이 이번 달 중순 뉴욕에서 열립니다. 워크숍은 미주 한인 성소수자 부모 모임과 작은자 공동체 교회 공동 주최로 11일 맨하탄의 작은자 공동체 교회 가든룸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뉴욕 뉴저지 한인 사회를 대상으로 성소수자들이 겪는 불평과 어려움, 아픔을 알리고자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남부 뉴저지 한인회의 추석 대잔치가 10일 오후 3시부터 9시 30분까지 뉴저지 체리힐 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지역 한인들이 모두 참석할 수 있으며 추석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음식이나 홍보 부스 판매 후원을 원하는 한인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240-217-7995번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을 통해 뿌리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뉴저지 유일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뉴저지 한국학교는 7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30년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에 헌신한 공로로 뉴저지 상하원으로부터 의회 결의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는 9월 9일 금요일 클로스터 중학교에서 9월 10일은 테너플라이 중학교에서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날씨에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겠습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에 기온이 오르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간간히 흐리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